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어떤 현실 공부가 나올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꼬입니다. 아니에요. 동네 꼬마님이죠. 돌비님이 똥꼬라고 그러셔서. 말이 헛나왔어요. 아이고. 잘 계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네.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이것도 사회적인 좀 문제가 요즘 있는, 그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는. 네, 맞아요. 네네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네. 실제로 들으신 적이 있나 봐요? 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일지 바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는 제가 1년이 좀 더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제 저희 매장 선배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해서 조금 기억을 다시 상기시켰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었냐면은 매장에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신입이죠, 신입. 그럼 신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요. 뭐 자동차 가격, 옵션 뭐 쭉 교육을 시키는데, 애가 참 착하고 다 좋은데 뭘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또 그때 저만 혼났어요. 얘가 들어왔을 당시가 저도 짬이 그렇게 별로 안 먹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저보고 알려주라고 해서 얘가 안 해오니까 저만 또 욕먹고 하는데, 하루는 제가 앉혀놓고 얘한테 뭘 좀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야, 10,000원에 10%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10,000원에 10%가 얼마야?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야, 너 백분율 알아? 그랬더니 백분율 안 돼요. 그래, 10,000원에 10%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티가 안 나요,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친구는 권고퇴사를 이제 하게 된 그런 신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이 친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티가 안 나는 친구였잖아요. 네.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똘비라고 해보고, 이분이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입사하기도 훨씬 전에 그만두셨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가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 나이대였대요. 영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저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요.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근데 원래 직업이 그런 직업이니까 혼자서 털어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정말 잘 안 돼요.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커져요, 이 힘든 것들이. 근데 이분도 한 4년, 5년 정도 영업을 했을 때 비슷한 걸 많이 느끼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선배들한테 자주 얘기를 했대요. 사람한테 지치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성하고 이야기도 하고, 술자리였대요, 거기가.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첫 만남에 마음이 많이 이끌렸대요. 왜 그랬냐면은 정말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확 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을 좀 갖고, 한 다리 건너 아는 여성이어가지고 좀 자리 좀 더 주선을 해줘라 먼저 부탁을 해가지고, 일부러 또 자리를 만들고 구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꼬린을 했죠. 사귀자. 그래서 이 여성을 사귀는데, 일을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이 여성분을 만나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는데, 이렇게 좀 긴 시간을 만나보니 하자가 하나가 보이더래요. 조금은 부족한 게 보이더래요, 이분이. 다른 거는 너무 멀쩡한데 인지장애라고 해야 될까? 얘기가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시들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문 소리나 삥삥하고 시름물을 맞췄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장난으로 야 동꼬 너 내일 염전 나올 때 저 두드러 맞을 준비해 하고 끊었다고 해봐요. 그냥 장난으로라도. 어이구야.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장난일 수도 있는데 장난인지 진담인지도 구분 못하고 너 만약에 내일 나오면은 넌 두드러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진짜 나가면 내일 본인은 죽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진담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이런 구분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고지고대로 완전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은 지적장애와 일반인의 경계면에 서 있다 생각하면 될 거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부족한 건 아니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진짜로 서로 진실만을 얘기하면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똘비는 이 모습에 반했던 거거든요. 가식 없는 이 모습에 반했던 거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어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습에 반해가지고 더 이끌렸대요. 더 이끌려서 한 3년 정도 만났을 때 결혼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 배필로서 난 너무 좋다. 그래서 몇 번 부모님한테 인사는 드렸었는데 정식으로 여자친구 손잡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30 후반줄이었는데 결혼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네가 원한다면은 갈 수만 있으면 좀 가줘라 결혼 좀. 떡두꺼비 같은 자식 좀 안겨줘라 손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쉽게 허락 구하고 처가 쪽에 가서도 허락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어머니가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다 했대요. 똘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대요. 숨기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한 몇 년 살다가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를 해라. 사람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화를 냈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여자친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게 나쁜 쪽도 아니고 예. 나 그런 식으로 세상 살기 싫습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그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얘기하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는 당연히 얘기 안 했죠. 이제 와이프죠. 그렇게 해서 신혼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너무 알콩달콩 즐겁게 신혼생활을 쭉 보내는데 1년이 좀 못 됐을 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니 오빠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기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얘기해봐 뭔데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내 동생 순이 있지. 동생을 순이라고 해볼게요. 처제죠 처제. 순이가 지금 타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일 그만두고 다시 우리 쪽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데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는 시골에 계시고 옆에 와서 조금 방 구하고 일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 집 한두 달만 좀 머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제니까 너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그래 처제 오라고 해. 얼굴은 몇 번 안 봤지만 오라고 그래. 내가 방 하나 내가 깨끗하게 치워 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 처제를 불러드렸대요. 집도 크지도 않았는데 안방 하나 서재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처제를 오라고 해가지고 서재방을 싹 비워줬대요. 침대까지 놔주고. 그래서 처제가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정말 즐거웠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옆에서 얘기를 제 선배도 쭉 항상 듣고 있어서 아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저녁이면은 통닭 싸들고 와가지고 다 같이 와이프 처제하고 막 맥주 파티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저희 지역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를 갔대요. 세 식구가 가가지고 소주에다가 고기 한 잔 딱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똘비의 선배가 한 명 앉아서 있었대요. 근데 이 선배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제 선배도 기억을 너무 명확히 할 정도로 특이했던 게 뭐냐면 눌림구까지 받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치 않을 때 눌림국 같은 걸 받잖아요. 눌림국까지 몇 번을 받았던 분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옆에서 있다가 똘비!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 과장님! 하고
이쪽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족들 식사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소주에다가 고기 한 점 하러 왔어요. 하니까는 와가지고 선배라고 인사하면서 와이프한테 소주 한 잔, 처제한테 소주 한 잔 막 일부러 너스레 떨고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근데 저희 영업사원들끼리 당연히 보면은 이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즐겁게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선무당이죠. 선무당. 아직 신도 안 받았고 네. 그분이 한쪽으로 본인을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갔대요. 과장님 하고 갔더니 어저께 네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처제분이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처제예요. 그랬더니 뭐 처제분하고는 사이는 괜찮고? 이렇게 묻더래요. 오. 그래서 그냥 원래 타 지역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 지역에서 자리 잡는다고 와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몇 달 정도는 저희 집에 머물기로 해서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배님 뭐 때문에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족일에 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저께 인사했는데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지.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괜히 불렀다,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을 되게 찜찜하게 만들더래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는 처제랑 즐겁게 노니까, 또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어디로 놀러 갈까 이걸 좀 머리를 같이 굴렸대요. 처제도 있고 하니까 세 식구가.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처가 쪽 식구들에서 나온 결론은 계곡에 놀러 가자였대요. 네. 그래서 오케이 계곡 가자, 계곡 좋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처제랑 계곡을 알아놓을 테니까 가자. 그 날짜까지 다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계곡 갈 생각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선무당 선배가 자기를 또 부르더래요, 한번. 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늘상 해주는 얘기지만 니도 알다시피 내가 넘들과는 좀 다른 것들을 느끼지 않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올 여름 특히 너는 물가 조심하고 높은 데 조심해라. 진짜로. 그리고 올해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꼭 이건 네가 명심을 해라.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이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물가 조심해야 되고 높은 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알았어요. 애기도 아니고 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눈빛이 바뀐대요. 이렇게 조금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실 땐 눈빛이 바뀐다는데, 눈빛이 좀 바뀌면서 그니까 물가는 가지 말라고, 물은 들어가지 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렇게 딱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제 복잡미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셔요. 제가 애기도 아니고 걱정 마십시오 하고 계곡을 놀러 갔다 굴더라고요. 계곡을 갔더니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닭백숙이랑 시켜놓고 옆에 계곡에서 놀 수 있게 해놨더래요. 그래서 물장구 치고 노는데 계곡 수심이 본인의 무릎 정도? 처음에는 그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냥 놀았대요. 막 노는데 처제하고 와이프가 저쪽 위로 더 올라가면은 막아놔가지고 좀 수심도 있고 즐거운 데 있다고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막 같이 갔대요. 왜냐면 너무 얕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갔더니 우리 계곡에 작게 댐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앞에 좀 막아놔서 수심 좀 있게. 그래서 위에서 다이빙하고 놀 수 있게. 근데 높이를 보니까 다이빙은 못할 것 같고 좀 수심은 좀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막 가더래요.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말씀을 해주신 게. 그래가지고 나는 가가지고 그 닭백숙이랑 나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해 놓으려니까 처제랑 둘이 재밌게 놀고 오라고 하니까는 왜 오빠 빨리 가자, 가서 놀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별로 몸이 안 좋다, 야 춥다 갑자기, 나는 좀 나갈 테니까 처제랑 놀고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자고, 뭔 몸이 안 좋아, 빨리 와 막 계속 보채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 안 갈 테니까 처제랑 둘이 가서 놀아 하고 더 이상 대답을 안 듣고 돌아서 평상 쪽으로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제랑 와이프랑 잠깐 놀고 오더래요. 잠깐 놀고 와가지고 대충 닭백숙 그냥 대충 먹고 오빠 때문에 김 다 샜다고 그냥 가자고. 그래서
집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때문에 괜히 휴가 분위기 망친 것 같고 되게 뻘쭘하고 미안했대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놀으라고 하니까 하면서 그냥 괜히 사과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약간 신기 있다는 그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한테 얘기했대요. 알려주신 대로 일단 물건 안 갔다고.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원래 가족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다만 그 처제라는 분 있잖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장님 그랬더니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빨리 내보내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앞으로 한두 달? 길어야 한두 달 안에는 뭐 취업하고 나가겠죠? 얘기를 하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냥 내보내라. 너랑은 같이 있으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뭔 신도 아니고 그거 다 알면은 내가 그냥 부자 돼서 살고 있게? 그냥 느껴진다고 그런 게 문득문득 느껴지는데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조심해서 항상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기분이 되게 찜찜하더래요. 왜냐면 처제가 상태가 어땠냐면은 지내보니까 와이프가 조금 부족했잖아요. 일정 부분에서. 그 부족한 게 1이라고 그러면은 처제는 10 정도가 부족했대요. 이게 집안 뭐 유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지내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보이더래요.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챙겨주고 있었던 거죠. 처제를. 이 처제가 빠르게 일자리 잡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마냥 원룸방에다 던져놓는 것도 좀 자기 마음에 걸려서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자꾸 내보내라고 하니까 심정이 복잡미묘하죠. 진짜로. 어쩌겠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죠. 시일이 좀 지나고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대요. 근데 처제를 보면은 너무 착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세 식구가 저녁에 영화를 보러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밥을 집에서 먹고 8시쯤 집에서 나가는데 거기 연립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건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똘비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순이, 처제가 쓰고 그 뒤에 와이프가 제일 뒤에 있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선부당 선배가 해준 얘기도 있고 이런 게 다 작용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단을 또박또박 내려가다가 문득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본인이 뒤를 돌아봤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은 처제 손이 원래는 등을 팍 밀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뒤를 도니까 본인 가슴을 팍 밀어버린 거예요. 처제가. 계단에서 가슴을 밀려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뻔했는데 본인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손잡이를 옆에 난간 손잡이를 잡고 구르는 건 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제 이게 뭐한 짓이야 하니까는 처제가 이렇게 민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로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더래요. 그냥 뒤에서 와이프가 순이야 너 뭐야 너 왜 이래 이게 뭐한 짓이야 막 소리를 지르더래 와이프도. 그래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거 캔슬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처제한테 얘기를 했대요. 처제 아까 왜 그랬냐고. 거기서 밀었으면은 나 그냥 떼굴떼굴 굴러갖고 진짜 부러지거나 죽는데 처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형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형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순이야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도 내색은 안 했지만 느끼고 있겠지. 순이 쟤가 좀 아파. 정신이 좀 아파. 진짜 오빠 미안해. 오빠 놀래게 해서 미안하고 순이가 가끔 한 번씩 저럴 때가 있어.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창피했어. 솔직히 오빠 미안해. 오빠가 좀 너그러이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래 알겠다. 어쩌겠냐 아픈 거를. 그러고 넘어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그 선배가 선무당인데 본인도 그거 안 돼요. 신을 받기 직전에 사람들이
제일 용하다는 이런 말이 뭐 있다고 울더라고요. 그때가. 맞아요. 예. 진짜 용하구나. 저 사람은 언젠간 신을 받겠구나. 와, 진짜 대박이다. 내 선배지만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워서 있다가 잠들고 며칠 지내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본인한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네.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좀 불안하고 조금 그렇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더니 처제는 방에 있고 와이프는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왔어. 그리고 처제 나왔어. 그랬더니 처제가 이제 방문 열고 나왔고 형부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와서 텔레비도 좀 보고 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책 읽고 있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처제 사랑해 하면서 이제 나 들어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잠들었대요. 술을 좀 먹어서. 그래서 잠을 자는데 술까지 먹었고 원래대로라면 잘 안 깼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렸대요.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들려서 깼대요. 정신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와이프 화장실 가나? 그러고 있는데 옆에 살짝 손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와이프는 옆에서 뭐 자고 있더래요. 그럼 방문을 돌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처제밖에 없는데 뭐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눈만 살짝 뜨고 있었대요. 눈만 살짝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불을 안 켜더라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앞동에서 켜져 있는 불빛 이런 것 때문에 보여요. 예. 아파트 사시면 느끼겠지만 그 모습이 보이는데 뭐 칼을 들고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이렇게 처제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침대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뭐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와서 내 목을 조르든 뭐라든 내가 뭐 여자 손 하나 못 부리치겠냐 하면서 그냥 봤대요.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자다 말고 보고 있는데 침대 옆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인 남성 키만한 책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장을 잡더니 끙끙 소리를 내면서 책장을 엎어버리려고 땡기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책장이 엎어지면 본인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책장이. 자다 말고. 쟤가 뭔 짓을 하고 있나. 근데 책장이 이제 흔들흔들하니 넘어갈 것 같아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책장을 손으로 탁 잡았대요. 처제! 하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그 경기를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켰대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본인도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처제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더래요. 여보! 일어나!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도 막 일어나. 무슨 일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처제가 지금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책장을 지금 내 쪽으로 이걸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 내가 잠 안 깼으면은 나 뭐라도 하나 부러지고 지금 깨졌을 건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대요. 진짜. 그거 암살이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는 와이프도 옆에서 막 한숨을 쉬더니 처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처제방으로. 그리고 막 언성을 높여서 뭐라 하고 나오더니 오빠 미안하다고 조만간에 내보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조만간이 아니고 나 동 트는 대로 바로 원룸 알아보고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섭섭하다 하지 말으라고. 이건 아니다고. 이건 진짜 아니다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도 내 동생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빠 진짜 미안해. 그냥 와이프만 불쌍하죠.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트고 원룸을 알아보는데 뭐 아시다시피 원룸이 뭐 편의점에 있는 담배도 아니고 내가 산다고 해서 바로 그날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돈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원래 본인이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계획은 원룸 하나 오늘 당장 오전 중에 계약을 맞춰버리고 돈까지 주고 짐 싸줘갖고 내보내버리자 이거였는데 네네. 얼렁뚱땅 어떻게 알아보고 본인도 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그날은 방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내가 방을 어느 정도 알아봐 놨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중에 바로 방을 뺄 거고 처제도 알아. 처제가 정신이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때 왜 그랬나 처제 기억 못하는 것도 알아. 근데 처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언니도 이렇게 못 살아 처제. 내가 방을 잡아줄 테니까 나가고 혹시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같이 치료를 좀 하자. 최대한 좋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섭잖아요.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대가 문 옆에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화장대를 문을 막았대요. 안 밀리게. 힘으로라도 밀면 화장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소리가 와장창 날 거니까. 이쯤 해놨으면 됐다. 여보 잡시다. 자고 처제가 애기도 아니고 푹 잡시다. 그냥 마음 놓고 잤대요. 마음 놓고 자는데 삐익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자다 말고 또 경기를 기면서 깼대요. 깨서 보니까는 와이프가 그 화장대를 밀고 있더래요. 헐. 옆으로. 그래갖고 여보 뭐해? 그러는데 화장대가 거의 다 밀린 상태였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문이 열리는데 처제가 뾰족한 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밖에.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화장대를 와이프는 밀어주고 있고 문은 열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건? 당신은 또 문을 왜 열어? 하고 막 얘기하니까는 아 오빠 나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때서야 와이프가 그 동생 모습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본인한테 뛰어서 안기더래요. 와이프가 오빠 저거부터 좀 빼서 오빠 막 소리 지르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단은 손에 든 뾰족한 거를 제압을 해서 뺏었대요. 그러니까 몸부림 치면서 반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뺏기더래요. 그냥 멍롱해 보이고. 그래서 여보 내가 그냥 원룸으로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이거는 내가 내일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좀 얘기를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오빠 엄마 아빠한테 굳이 얘기를 해야겠어?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은 거야 이거. 아픈 손가락이야 쟤. 그러지 마. 그러더래요. 아픈 손가락이니까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처제 지금 저 상태로 내보내지 쟤 깜빵가. 당신은 지금 처제를 이게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딱 동이 트는 대로 출발하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대요. 장인어른 어디세요? 그러니까 집일세. 그러니까는 장인어른 제가 좀 오늘 찾아뵈려고 하는데 오전 중에 집에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자네가 온다고 하면 기다려야지. 언제쯤 오려고? 그러니까는 거리가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렸대요. 2시간 정도면은 갑니다. 그러니까는 왜 뭔 일 있어? 혹시 싸웠어? 하고 묻길래 아니요 장인어른 상의드릴 게 있어서 하고 갔대요. 갔더니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처제 순이 얘기를 했대요. 그 아시죠? 제가 지금 순이 데리고 있는 거.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놀래시더래요. 에? 순이가 왜 거기 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 순이 타지에서 일하다가 그쪽 일 접고 저희 쪽 지방에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언니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와서 자리 잡는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장인어른이 그래 그런지는 몰랐네. 근데 순이 상태가 이래저래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룸을 잡아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병원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께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뵌 겁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래 걔가 조금 그렇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도 조금은 아픈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첫째는 멀쩡해. 그러더래요. 뭐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모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 와이프는 뭐 그래요. 거의 티는 안 납니다만 살아보니까 와이프도 조금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르셨구나. 아무튼 우리 순이 처제는 아무튼 제가 병원 좀 알아봐서 내보낼 테니까 원룸 말고 장인어른 그렇게 좀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고맙네 사위 그러더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전화를 했대 와이프한테. 원룸이 아니고 병원을 알아볼란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이랑 알아봤대요. 막 올라가는 길에 막 알아보면서 전화하고 가는데 그 선무당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과장님 그랬더니 너 왜 오늘 출근 안 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 어쩐지 내 느낌이 안 좋았다, 야. 너 어디로 가냐, 지금? 그러길래. 일단 집으로 가야죠. 그랬더니, 매장 좀 들렸다 가라.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괜히 그런 말 하실 분은 아니어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저 도착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매장에, 그러면 게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선무당 그 과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무당 과장님이, 그 처제 좀 내보냈냐? 대뜸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은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그지? 아, 그러면 말이다. 그냥 너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그냥 나와라. 나랑 지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도 볼 만큼 받고 뭐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 글쎄다. 네 와이프도 좀 위험하긴 한데, 내가 그때 느꼈을 때는 너만 좀 위험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병원 알아보고 그쪽에 입원 수속하기 전까지 너는 좀 나랑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럼 바깥에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혹시라도 무서우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좀 걸리더래요, 와이프가. 네. 혹시라도 처제가 또 와이프한테 획가닥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갔대요. 얘기까지 해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처제 혼자 이 집을 써. 그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려니까 와이프가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크게 막 화를 내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생하고 하루 이틀 산 사람도 놈도 아니고 친동생이라고. 오빠도 진짜로 무서운 건 알겠는데 얘가 그때 막 오빠한테 칼부림하면서 달라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빠도 그만 좀 하라고. 어차피 내보내지 않냐고. 꼭 이렇게까지 얘를 지금 핍박을 줘야 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열이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어영부영 있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딱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처제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하나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날 잘 마무리되고 미리 이제 예약 전화 해놓은 곳 아침에 처제를 데리고 와이프랑 병원을 갔대요. 가가지고 감정 같은 걸 받고 다 하는데 거기를 컨택했던 이유가 미술치료, 먼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아니래요. 거기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으면은 국가에서 지적장애인증 있잖아요. 이런 장애인증 발급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검증을 받고 수속을 하기로 했대요. 수속을 다 하기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와이프랑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했고 나 처제한테 내가 악감정은 없다. 네. 미안하다 와이프야 진짜 악감정은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다 하고 본인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밀린 일들이 많아갖고 저녁에 서류 정리 좀 하려고 회사를 나간 거예요. 저녁은 아니고 제가 들었을 때 저녁 먹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일을 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순이 처제 어디에 있는 좋은데 일단은 입원은 시켰어요. 그냥 장인어른 순이 처제 그 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순이 그냥 위에서 사무일 했다는데 아유 그게 지명이 어디더라 나도 가물가물하네. 사무일 했대. 이제 글더래요. 그래서 순이 처제가 사무일을 하기는 힘들었을 건데 그니까 잘렸나? 그러면서 아무튼 장인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하고 일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전화가 왔대요. 예. 그래서 시설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가 보호자로 등록을 해놨으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이력이 있나 봐요. 그런 시설에서 머물렀으면 의료보험 때문에 아마 이력이 뜨겠죠. 그렇죠. 예. 타 지역에 이런 비슷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꽤나 오랫동안 했었던 게 거기 이력이 뜨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이렇게 받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 병원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쪽에 조금만 팩스로 넣어주라고 이렇게 부탁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머리가 좀 이상하더래요. 사무일하다 왔는데 정신병원에 있다 왔다고? 이게 뭔
개소리지?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끊고 그 어디 병원인지까지 얘기는 해주더래요. 그 전산에 뜨나봐요. 예. 본인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보호자로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그 순이라고 거기에 머물렀던 환자 있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요 하나만 물읍시다. 거기에 입원해 있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환자가 퇴원을 하려고 하면 누구누가 와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직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직계 가족이. 그러면 직계라고 하면은 언니만 가도 돼요? 그랬더니 귀족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오. 직계는 부모와 나의 자식만 어. 직계입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퇴원을. 예. 장인어른도 뭔가 이제 뻥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뭐야. 아 이제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하죠. 예. 머리가 어질어질을 한데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처제는 입원을 시켰으니 이걸 더 파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대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선무당 형님한테도 상담을 하고 했는데 선무당 형님도 무속적인 거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선배들한테 듣고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굳이. 왜냐면은 장인어른이 마음에 안고 있던 응어리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잖아. 창피하니까 사위한테. 그래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일은 끝났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오랜만에 다시 신혼 분위기 내면서 좀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산무당 과장님이 너 처제 아직도 집에서 안 내보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저번 날에 내가 다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야씨 너 솔직히 말해. 처제 아직 안 내보냈구만. 뭔 소리예요? 내가 저번 말했잖아. 시설에 보냈다고. 그랬더니 근데 왜 너한테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바뀐 게 없지?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이상해. 왜 너한테 느껴지는 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 야 처제 보낸 거 진짜 맞아? 처제 탈출한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뭔 감옥도 아니고 뭔 탈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로 전화 왔죠. 그랬더니 아무튼 조심해라. 조심해. 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좀 포털 사이트 같은데 조금 홍보가 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보험이나 내 거 안 찾아간 통장 잔고 찾아가세요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이제 홍보가 그때 처음으로 막 되던 때였대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약간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우연히 그걸 봐가지고 회사에서 그걸 막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똑딱똑딱 찾았고 그 못 찾아간 보험금 뭐 적금 이런 거 찾는 거 했는데 거기 뭐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들이 몇 개 이렇게 뜨더래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보험들이 가입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와이프가 나 몰래 보험을 좀 들었나? 이상하다? 근데 이 보험금은 누가 내고 있었지? 모르겠네? 하고 있는데 선무당 선배가 해줬던 얘기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무당 선배한테 얘기를 했대요. 선배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보험도 좀 들어져 있고 한데 괜히 느낌이 좀 쎄하다 얘기하니까는 야 네가 쓰고 있는 통장이 뭐가 있냐? 그러더래요 선배가. 그래서 예. 뭐가 있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면 농협 이거 계좌 하나 있고 신한은행 계좌 하나 있고 전 이거 2개 쓰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은행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할 짓이 없어서 은행을 돈 거예요.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 겸. 근데 저희 지방도시에 이제 뭐 해봤자 은행이 뭐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쭉 도는데 뭐 우리가 아는 은행들 있잖아요. 신한, 국민, 뭐 이런 것들 네. 쭉 돌아봤는데 자기가 따로 뭐 한 계좌는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럼 보험금이 어디서 나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눈앞에 어떤 시장통을 지나는데 저축은행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저축은행에 들어가서 봤더니 본인 거 계좌가 발급이 돼 있더래요. 거기에. 이게 지금은 진짜로 계좌 발급 자체가 어려운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계좌 발급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본인 안 가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계좌 발급은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매달 돈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메리츠면 메리츠 뭐 생명 해서 돈 빠져나가고 이게 쭉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배랑 둘이 보는데 야, 너 보험 든 거 알고 있었냐? 아니요. 계좌는 네가 만든 거야? 아니요. 야,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생각을 해봤대요. 본인 거 신분증이랑 이런 거 집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마음대로 뺏어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더래요. 와이프. 조금 이제 의심이 좀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갔대요. 그래갖고 처제랑 둘이 얘기를 좀 했대요. 처제, 나한테 조금 얘기를 좀 처제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처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진짜 처제가 나 밀고 막 하려고 했을 때도 내가 처제를 막 때렸다든가 나 이런 거 없잖아. 나 진짜 처제 가족으로 생각하거든. 처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처제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처제, 이유가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뭐든지 고치고 막을 거잖아. 일을 더 크게 안 만들려고 나는 고치려고 지금 처제한테 물어보는 거야. 처제가 그러니까 이건 말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형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되게 놀랬죠, 속으로는. 그래서 언니가 그랬구나. 언니가 우리 순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 형부, 언니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다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래서 저는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순이야. 아이고, 그럼 우리 순이가 얼마나 착한 내 동생인데, 순이야, 여기서 조금 더 잘 치료받고 우리 나와서 또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무섭죠. 그러면서 현실을 조금 회피를 이제 머릿속에서 본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 회피를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부러 내색을 안 했대요. 근데 깨 있을 땐 괜찮은데 잘 나오고 누우면은 진짜로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데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등산이나 한번 갔다 올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등산? 웬 등산? 멀리 등산 한번 갔다 오자고. 어디? 설악산을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돌비님은 지금 저희 지역을 아시잖아요? 설악산은 상당히 멀어요. 그렇죠. 멀죠. 네, 상당히 멀어요. 설악산? 거기까지? 왜? 그냥 오랜만에 기분 내자. 등산하고 거기서 방 자고 하루 쉬고 오자.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 설악산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등산을 막 하고 엄청 올라갔대요. 한참 올라가서 와이프가 오빠 너무 힘들다. 우리 저쪽 가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해서 그래 가자. 딱 그냥 해봤대요. 그냥 갔는데 사람 없는 절벽에서 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쉬자. 앉아서 좀 쉬었대요. 오빠 안 피곤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피곤해. 근데 야, 이런 데서 쉬냐 위험하게. 뭐가 위험해 오빠. 오빠 이거 높은데 무서워해? 무서워해? 앞에 가서 서봐. 무서워해? 막 그러더래요. 그거 보는데 머릿속이 확신으로 바뀌더래요. 연기해야지 이제. 연기 안 했대요. 가방에서 저축은행 거 통장 있죠? 가방에 그걸 가지고 갔대요. 이미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저축은행 통장을 이렇게 뺐대요. 여보, 내가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계좌 누가 만들었어? 하고 이게 통장을 빼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글쎄? 당신 계좌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래요. 그치. 근데 여보, 왜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얘기 안 했어? 놀래켜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남편인데 실비랑 혹시라도 오빠 잘못되면은 준비할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보험을 다 들어놨지. 그랬더니 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 매달 그 보험료는 도대체 어디서 났어? 수혜자가 다 당신이더만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여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순이도 엊그저께 만났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줘 여보. 이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순이한테 들은 얘기를 내 입으로 당신한테 해야 될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순이 예전에 정신병원에 있던 거 빼준 것도 내가 당신한테 내가 다 아는 거 다 얘기해야 그때서 내가 당신한테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탁탁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일 참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 그지? 그러면서 딱 돌아서가지고 산을 내려가 버리더래요. 예. 본인도 마음이 착잡하고 가서 잡기도 뭐하고 더 이상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미 와이프가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한참 더 앉아서 멍하니 먼 산 바라보다가 예. 괜히 문득 뒤에서 누가 돌로 찍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하산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짐을 막 싸고 있더래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당신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런 건 당신이 신경 쓸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짐을 챙기고 있더래요. 예. 그래 가는 건 좋아. 이거 서류는 우리 어떻게 정리할까? 그랬더니 오빠가 마음대로 해. 오빠가 마음대로 하고 글쎄 나도 오빠를 좋아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아버린 이상 나랑은 못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해. 너 참 오. 참 뻔뻔하다. 너 진짜 뻔뻔하다. 그랬더니 괜찮아. 오빠 말고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오빠는 서류만 잘 정리해줘. 그리고 딱 짐 싸서 그냥 나갔다요. 그 길로. 그래서 이제 막상 와이프가 나가고 본인도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져가지고 서류 정리 이런 거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 집에만 있었대요. 그냥 전화를 해볼까? 와이프한테. 내가 지금 혹시 상처를 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무당 형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하고 받으니까 또 며칠째 회사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또 쭉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너 집이냐? 예, 집이다고. 내 집으로 가마. 그리고 집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주랑 좀 사들고 딱 집에 와가지고 보더니 그래 이제서야 좀 거쳤네 그러더래요. 그 선배가 네 와이프였다. 내가 잘못 봤었네. 네 처제인 줄 알고. 네 와이프였구나.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야. 너 나 아니었으면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었겠다. 잘 헤어졌고 또 좋은 인연 꼭 만날 거야.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없잖아. 그러니까 툭툭 털어내고 한잔하자. 그렇게 하면서 보험 사기로 죽을 뻔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렇게. 와. 규종님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스펙타클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옆집 윗집보다 무서운 게 우리 집일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냐고요. 명언이다. 진짜로. 와. 네. 그래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처제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세상에 그 모든 퍼즐을 맞춰봤을 때 뭐였냐면요. 처음에 계단에서 밀고 옆에 있는 책장 넘어뜨리고 이거는 본인을 다치게 하려는 거고요. 예. 그래야 보험료가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동생 시켜서 마지막으로 본인 목숨을 잘못되게 만들면 동생은 정신 이상으로 나쁜 짓을 한 거고 내 남편은 거기에 잘못된 거고 그러면 보험금은 수령 받고 본인은 노래 부를 수 있고 아니 딱 그 퍼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인 장모는요? 거기까지는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알면서 눈 감고 있나 이건 제가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느낌상 뭔가 알고 네. 있어.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병원에서 뺐는데 그걸 숨겼잖아요. 저도 알았다고밖에는 이거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예. 좀 많이 모자란 자식 하나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한탕 생각한 거이지 않나. 야. 머리가 아프네. 야, 이 영상의 제목은 동네 꼬마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윗집, 옆집, 아랫집보다 무서운 게 우리 집이다. 와. 이거 제목이야. 이게 제목인 거예요. 아니, 이것만한 제목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역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가 널리 많은 분들에게 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진짜 연기를 해주시면서까지 근데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사실 무서울 때가 많아요. 연기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일까? 근데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잘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비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신 말 기억나시죠? 윗집, 옆집, 아랫집보다 무서운 게 우리 집이라. 와, 그 말 한 방으로 진짜 끝났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한 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보험 쪽으로다가.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고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유명해졌던 그런 이야기들 뿐이지 정말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현실이 오히려 상상보다 무서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뚜아뚜지님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장례지도사나 아니면 묘지에 관련된 직업괴담으로 한번 등장을 하신 뒤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 맞네요. 네? 뚜아뚜지님이 맞아요. 반갑습니다. 자, 뚜아뚜지님 오늘 네.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의 주제를 제가 돌빈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돌빈님이 홈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도깨비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삐비불하고 홈불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인이 나와서 빛이 나온다. 네. 그건가요? 무덤에서? 그쵸. 네. 원래 이제 홈불이라는 건 흔히 정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서 이제 파란 형태를 띤 불빛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오. 근데 장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돌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말해요, 장의사들은.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실제로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삽부대를 하다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저희 막내가 저랑 같이 갔다 겪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 이제 얘가 이제 홈불을 보면서 이게 되게 신비해요. 홈불을 겪으면 저도 이게 제가 홀린 건지 걔가 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뚜아뚜지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겪었냐 할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네.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찰을 제가 하나 사서 기도토도 운영을 했었고, 그 기도토를 운영하기 전에는 흔히 말하는 장의사, 네. 장례업계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얘기들은 일단은 제가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불리죠? 이게 제가 요거 나중에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장례 지도사와 장의사는 조금 틀려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장례 지도사는 이제 좋은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장례 지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장의사가 나쁜 말은 아닌데, 장례 지도사들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게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장례 지도사라는 분들은 우리 흔히 그 상조에 있죠. 무슨 땡땡 상조, 무슨 상조. 요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장례를 좀 진행해 주시는 분들을 장례 지도사라고 하고, 장의사들은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들처럼 뭐 이장 관련이나 매장일도 하고 장례일까지 다 하시는 분들을 장의사라고 해요. 오.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그래도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게 좀 저희가 모르는 좀 다른 부분이 네네. 있나 보네요. 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 홈불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의사라고 이제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일은 하지는 않아요. 장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모든 지역마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면 초고수가 있고, 그다음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이제 하수가 있어요. 예. 흔히 하수 같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슨 땡땡 상조, 무슨 상조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수라고 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뭐 스카웃돼서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 상조회 분들이 하는 역할은 고인들이 돌아가시면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병자로 뭐 연세가 많으셔서 자연사 이렇게 해서 진단서가 명확하게 나오시는 분들을 이분들이 뭐 입간해드리고 장례를 진행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그 역할들만 하세요, 이분들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중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전문 장례식장 있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뭐 병원이 아닌 오로지 장례만을 치르는 그런 건물들에 일하시는 분들은
요런 일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상담도 해요. 상조회하고 차이점은 상조회는 정해진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 상품에 맞춰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상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런 전문직에 있는 장의사분들은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출동이라는 걸 나가요. 이제 예. 이 출동이라는 게 경찰에 연락이 와서 뭐 안 좋은 선택하신 분, 사고가 나신 분 이런 출동을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나가서 이분들이 그런 일도 처리를 해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사망 진단서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장례가 진행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진단서가 발급이 안 돼요. 왜냐면 진단서는 의사 면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만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장례식장들은 의사 면허를 가진 분이거나 약간 뭐 알바식으로 개인 병원 하신 분들이 출장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현장 출동 나가면 경찰들이 항상 그 시체 검안서를 꼭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자주 나가고 해서 이제 저희가 중수라고 표현을 하고 고수인 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종합병원이나 좀 규모가 있는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이런 출동을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하는 게 부검까지 가요. 무조건. 네. 부검도 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장례 내부적인 일은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저희가 고수라고 하고 네. 이제 마지막 초고수는 이장이나 매장일까지 모든 장례 관련된 거 다 하는 분들. 요거를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을 저희가 초고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개로 나누면 저희가 이제 농담 따먹기로 얘기도 해요. 저희가 전문 장례식장 갔을 때 이제 상주에 신입 같은 분들 보이면 네. 그냥 웃으면서 쟤네는 알까 진짜 부검 가서 박사하고 농담 따먹기로 끝나고 내장탕 한 그릇 하시죠 막 이런 농담도 해요. 예. 실제로도 그런 농담을 부검하는 도중에도 얘기를 해요. 상주의 분들이 그런 거는 많이 못 나가요. 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상주에는 약간 그런 진행 쪽으로만 많이 특화되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 모든 걸 다 특화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장의사들 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는 일이 조금씩 또 틀릴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우리가 몰랐던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고수 쪽에 속하는 거죠. 저는 산일부터 시작을 했고 네. 내부적인 일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겪은 건데 이때가 거의 한 2009년에서 1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장례식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람을 한 명씩 뽑을 때가 있어요. 좀 일이 바쁘거나 많아지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보통 뭐 상주회나 이런 데는 좀 젊은 분들을 좋아해요. 젊고 하신 분들이 또 일도 오래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저희 같이 좀 병원이나 직접적으로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젊은 분보다 나이 있는 분을 조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담하는 상대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어린 사람이 상담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말빨 좋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젊더라도 말빨이 좋으면 그분들을 다 이겨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좀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막내로 들어온 애가 그때 당시 26, 7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고 자기는 이 업계에 투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해보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뽑았어요. 뽑아서 얘가 얼마 안 배우고 이제 뭐 간단한 저희가 좀 담력 테스트로 얘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냉동고 열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같이 데리고 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얘하고 겪는 건데 보통 장례식장에는 전화기가 3대가 있어요. 병원이 딸린 곳들은 3대가 있는데 1번은 이제 무조건 이 전화는 울리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에요. 오. 무조건 한 라인이에요. 그냥 이 네. 전화가 울리는 순간은 무조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울릴 일이 없어요. 이 전화는 절대. 그리고 2번 전화는 병원 내선이에요. 그냥 뭐 원무관이 총무관이 이렇게 울리는 전화고 3번 전화 같은 경우는 외선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제가 막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3번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네. 제가 전화를 받았죠. 아, 네, 장례식장입니다. 하니까 전화기 반대편에서 제가 이제 해드리는 이야기에서 건물 이름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제 전화기에서 상대방이 거기 이제 시들무 장례식장 맞죠? 하니까 제가 좋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전화하셨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하니까 그러시냐고. 계신 곳이 어디세요? 하니까 이 장례식장 근처에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오세요. 저희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뭐 어느 정도 시간 걸리세요? 하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네. 이제 그분이 전화 끊고 정말 물 한 잔 마실 사이에 바로 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 바로 전화했나 뭐 그렇게 느끼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이제 소파에 좀 앉으시라고 이제 앉고 막내한테 커피를 좀 타라고 해서 커피 드리고 제가 이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 그래요. 모든 분들이 보면 선생님 어떻게 저희 장례식장 아시고 오셨냐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게 우리 동네에 이 럭키박스 장의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사장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럭키박스 사장님 거기 잘 알죠. 예전에 저랑 이제 산일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그 사장님 소개시켜줬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도 장례 이쪽을 하시면 할 건데 굳이 저희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냐고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산일은 그 사장이 하는데 입관을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촌동네 같은 장의사들 가보시면 입관까지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매장이나 이장 이런 것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산일만 따라다니다가 스스로 차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그래 버리니까 입관이나 이제 내부적인 거는 몰라서 그런 식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입관을 이제 상담하시려고 전화하셨구나. 제가 다시 물어봤죠. 네. 혹시 저희 병원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들무 뭐 정문 장례식장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그냥 집에서 입관을 하고 싶다. 그 당시 때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삼촌 이제 말이 또 바뀌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장님 뭐 선생님 하다가 조금 편하신 분이면 다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촌 그러시면 집에서 하면 조금 복잡하고 이제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공간이 있으세요? 하니까 집은 아니고 우리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데 시에서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안치기랑 이런 게 다 설치돼 있다. 네. 그 당시 때는 많이 설치를 해줬어요. 시 자체에서. 조금 외곽지 지역 분들, 마을 단위 공동묘지들은 그런 데를 조금 설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제가, 그럼 삼촌네 마을도 설치가 됐구나. 그럼 저희가 뭐 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삼촌 입관을 하려면 이제 물건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물건을. 네.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전해드리겠듯이, 입관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삼촌 혹시 태길은 보셨냐고 하니까 태길 봤다고. 삼촌 태길지를 주시죠? 해서 제가 태길지를 보니까 입관 시간이 새벽 3시인 거예요. 이 새벽 3시가 태길을 보다 보면 시간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새벽 3시 하면 정말 장의사 하시는 분들 되게 안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예. 왜냐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려면 저희가 사전 준비라는 걸 또 해야 돼요. 네. 가서 바로 입관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고인분 목욕도 시켜드리고 뭐 상처가 있는 분은 꼬매드리고 뭐 복수가 차신 분들은 그 복수도 빼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고 팔이나 다리가 뭐 사고로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가짜 팔도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그런 사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관이 새벽 3시라면 저희는 미리 새벽 1시에는 가야 돼요. 새벽 1시에 가서 준비를 하고 또 입관을 하다 보면 입관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다 보면 12시에 출발해서 입간 다 끝나고 다시 저희가 사무실로 복귀하면 한 7시 돼버려요.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좀 안 좋아요, 그 시간대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시간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물건 챙기고 갈 테니까 사무실 주소 하나만 알려주시고 저희가 갈 때 미리 전화를 드리고 또 도착할 때쯤 전화를 드릴 테니까 미리 가셔가지고 거기 불도 좀 켜주시고 문도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저희가 준비도 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분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를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이제 물건을 챙기고 저희가 이제 새벽 밤 12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전화를 드리고 도착할 때는 좀 돼서 이제 공동묘지에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불도 켜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물건을 내리고 사전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상주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삼촌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저희가 준비하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려가셨다가 저희가 다 준비가 되면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여기 지금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나중에 또 입간을 시작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서 있어야 되니까 굳이 힘들게 지금부터 그러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저희가 연락하면 오세요 하니까 그럼 알겠다. 그럼 내가 미리 오든지 뭐 전화 주면 올게 하고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똘비랑 제가 이제 사전 준비를 했죠. 이제 팔도 만들어드리고 목욕도 가볍게 시켜드리고 웬만큼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준비를 다 했죠. 준비를 다 하고 밖에 나와서 제가 이제 똘비랑 담배를 하나 폈어요. 담배를 하나 피면서 이제 똘비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런 데는 처음 와보지? 하니까 이런 데 와서도 입간을 해요? 하니까 내가 뭐야 예전 사람들 같으면 다 집에 가서 했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입간하는 데가 있었냐. 근데 요즘에 우리 지역은 아직도 이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는 절에서도 해봤고 산속에서 텐트 치고도 해봤다고. 예. 우리는 어쨌든 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상주분들이 원하면 어디든 가서 하는 거니까 야 공동묘지 와서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왜? 공동묘지 오니까 무서워? 내가 그랬죠. 네. 얘가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데 와서 그냥 좀 신기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할 거 없어. 너도 이제 계속 앞으로 이래야 돼. 넌 이제 이게 생활이야 이제 그냥. 우리는 항상 시신하고 친해지고 공동묘지하고 친해지는 게 우리 일이니까 야 신기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배를 피다가 시간을 얼추 보니까 한 4, 50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입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똘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안 피곤해? 하니까 똘비가 형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어차피 내가 사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해야 되니까 야 나 그냥 저기 식당 가서 테이블 붙여놓고 좀 잘 테니까 이따 네가 좀 깨워주던가 아니면 내가 알람을 맞춰놓을 건데 혹시라도 못 일어나면 내가 깨워주고 아니면 뭐 내가 먼저 일어나면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깨워줘 하니까 얘가 형 그럼 쉬세요 하니까 내가 돌아서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피곤하면 그냥 너도 차에서 자던가 아니면 뭐 일로 와 옆에서 자 하니까 형 괜찮아요 저는 그냥 준비 덜 된 거 있나 확인해보고 그냥 있을게요 하니까 그래 하고 저는 이제 잤어요 들어가서. 네. 잤는데 제가 원래 이제 똘비가 깨워줄 줄 알았는데 제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깨워달라고 하니까 안 깨웠나 아니면 얘도 잠들었나 해가지고 그냥 조금 정신 차리는데 일어나서 상준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상준님 이제 저희 준비 다 됐으니까 천천히 이제 가족분들 참가하실 분들 다 모으셔가지고 올라오세요 하니까 그래 우리 준비하고 올라갈게 하니까 예 저희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끊어놓고 얘가 어디 갔지 해가지고 이렇게 안치실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안치실에 없는 거예요 똘비가. 예. 그래서 그냥 차에서 자나 해서 저도 그냥 담배를 한 대 다시 물고 차도 이렇게 봤는데 차에도 없는 거예요. 이놈이 화장실 갔나 했는데 화장실 이렇게 쳐다봤는데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얘가 어디 갔지? 그러다가 제가 주위를 이렇게 쓱 보는데 이제 묘지 한가운데 허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봤다가 아니라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얘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똘비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건 저희가 입관할 때 의사 가운처럼 하얀 그 가운을 입고 하거든요. 네. 얘가 그걸 입고 묘지에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서 막 혼자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얘를 불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야, 너 거기서 뭐해?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똘비가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 있는 쪽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요. 걸어와서 저를 딱 보면서 형 이제 입관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뭔 상황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또 이제 입구 쪽에서 이제 자동차 불빛은 보이고 이제 상주님들 오고 계시니까 저도 얼떨결에 그래 야 입관하자 이제 준비하자 나도 가운 입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입관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상주님들 다 오시니까 참석하실 분들 다 들어오시고 정숙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입관을 시작할 때 혼을 불러드려요. 이게 혼을 불러드린다는 게 그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내시가 자기가 모시던 왕이 돌아가시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입었던 옷을 들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고인이 입었던 하얀색 뭐 런닝이나 와이셔츠나 주로 이제 흰색 계통 옷을 들고 제가 문을 열고 친지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시고 향을 하나 피우고 혼을 불러드리는 의식을 해드려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입관을 시작하면 순서대로 뭐 수의도 입혀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고 면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뭐 화장도 해드리고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게 이제 딱 편안하게 약간 웃는 것처럼 누워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입관을 이렇게 그렇게 다 마치고 나서 상주분이 너무 고마웠다고 또 자기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제 팔까지 만들어주니까 저 사람이 이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팔 한쪽을 약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대요. 근데 이제 죽을 때만큼이라도 팔을 붙여서 가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돈도 받아가야 되니까 와서 이제 팥죽을 먹고 가래요. 네. 이 지역은 입관이 끝나면 팥죽을 먹는 이런 좀 풍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팥을 정말 싫어해요. 저도요. 저는 이때까지 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네. 비빅바도 싫어요. 그러니까 비비빅인가 그거. 네, 저는 팥빙수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네. 팥이 들어간 건 다 싫어하는데 상주분이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안 먹습니다, 싫어합니다 얘기는 못하니까 핑계를 댔어요. 아이고 삼촌 우리 이제 이게 끝날 시간도 늦고 좀 있으면 해 뜨겠다고 사무실 가서 우리 또 일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자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차피 너네 돈도 받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와서 꼭 한 그릇은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삼촌 그러면 내려가셔가지고 있으시면 저희가 주소 하나만 주세요. 저희 어차피 마무리하고 저희가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먼저 내려가 계세요 하고 제가 먼저 보냈어요. 네. 보내고 이제 똘비한테 야 똘비야 이제 정리하자 이제 가야지 하니까 똘비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똘비가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형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니까 내가 그래요 그럼 화장실 갔다 와 그러니까 뭐 정리할 것도 없고 왜 뭐 큰 거야 하니까 아니 뭐 큰 거는 아닌데 그냥 한번 갔다 올게요 형님 그러니까 그래 가 하고 이제 저 혼자 막 주섬주섬 정리하는데 큰 거는 아니라는 놈이 이게 올 시간이 너무 소변을 얘가 이렇게 오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럼 그냥 주섬 정리해서 차에 실건 실어놓고 이렇게 다시 또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왜 또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화장실 딱 쳐다봤어요. 화장실 바로 쳐다보니까 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그런 거여서 제가 화장실까지 걸어갔어요 앞에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단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그냥 야 똘비야 하고 불렀죠.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네. 저도 약간 섬뜩하니까 이제 불을 켰어요. 화장실 불을 켜고 똘비야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 그 순간에 이제 문득 처음에 입관하기 전에 상황이 생각나서 다시 무덤적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똘비가 또 거기서 혼자 이제 걸어다니면서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말은 하는데 대답 되게 잘하고 자기 할 말도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길래 이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제가 딱 쳐다보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이거는 여기서 나가야지 내가 지금 뭐 헛것 보거나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똘비를 부르려고 야 똘비야 뭐해 하고 부르려고 하다가 이게 부르면 괜히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부른다고 얘가 나한테 올까? 아니면 얘가 거기서 무슨 돌발 행동을 하면 괜히 나도 썸뜩하고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걸어갔어요. 똘비 있는 쪽으로. 똘비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똘비 이제 어깨를 살짝 치면서 그냥 제가 야, 미친 척? 야 가야지 하니까 똘비가 예 형 이제 가야죠 하면서 또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제 차에 자기가 운전하려고 딱 타니까 내가 똘비를 잡았어요. 야 내가 운전할게 하니까 형 제가 할게요 하니까 내가 야 올 때도 네가 했는데 이제 갈 때는 내가 할게 하니까 형 뭔 소리요 올 때도 형이 했잖아요 이러게요. 제가 이제 좀 말을 돌려야 되니까 야 길도 모르면서 무슨 네가 운전을 임마 너 말 줄 알아 하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하니까 야 그냥 잔소리 말고 아까 상주님 좀 내비 주소나 찍어 이러고 옆에 타 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등묘지로 어느 정도 살짝 빠져나왔을 때 차를 살짝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똘비가 저를 쳐다봐요. 형 왜 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똘비야 너 아까 누구랑 대화한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 정색하는 표정으로 형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게 아니라 똘비야 너 아까 입간하기 전에 하고 너 아까 끝나고 정리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할 때 너 묘지 한가운데서 누구랑 대화한 거야?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인상을 쓰면서 좀 짜증난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갑자기 왜 그래요? 형이 오라고 해서 내가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것도. 나는 분명히 따라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얘가 왜 이 소리를 하지 해가지고 똘비야 난 너 오라고 한 줄 알았는데 너 뭔 소리야?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이제 하는 말이 처음에 형이 잔다고 할 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안치실에서 뭐 준비 덜 된 게 있나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오더래요 자기 앞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야 똘비야 나와봐 하니까 왜요 형 왜요 하니까 야 저기 뭐 신기한 게 보여 이러더래요. 얘도 궁금하니까 형 뭔데요 하면서 나갔더니 제가 그 무덤 쪽을 가리키면서 야 저거 봐봐 하니까 무덤 쪽에서 그 파란빛이 번쩍번쩍 거리더래요. 얘도 이게 신기한 거, 오, 형 저기 뭐예요? 하니까, 야, 신기하지 하니까, 야, 형 저기 뭐예요? 하니까, 야, 따라와봐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제가 무덤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석을 읽으면서 이묘는 누구고, 이거는 언제 세워졌고, 묘지는 이렇게 쓰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제 입간이 끝나고, 또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쫓아 들어오더래요 제가. 그래서 야 똘비야 야 와봐 아까 똑같은 현상 또 있다 이러더래요. 똘비가 소변도 그냥 안 보고 다시 나가니까 야 저기 봐봐 저기 또 보이지 하니까 그 파란 불빛이 또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자기는 형님 이거 사진 찍으면 형님 이거 찍힐까 하니까 제가 야 이게 엄청 빨리 하는데 찍히겠냐 이러면서 야 따라와봐 확인하자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제가. 그 앞으로. 네 무덤 그쪽으로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와. 자기는 따라온 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말하는 거에 자기는 대답밖에 안 했대요. 똘비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정말 눈도 또렷하게 뜨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를 잘못 봤나? 얘가 하는 말이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나는 자다 일어났고 입간 끝나고 나는 정리를 했고 얘는 그때마다 안 보였고 제가 봤을 때 얘는 무덤에 있었는데 똘비는 반대로 자기는 뭐 하려고 하면 제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계속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똘비랑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혼돈이 오니까 제가 똘비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똘비야, 네가 끈 상황을 들어봤는데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너 혹시 뭐를 보거나 느끼니? 네, 그랬죠. 아, 그러니까 똘비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똘비야, 네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 흔히 장의사에서 혼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해. 그랬죠. 예.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가 잘못 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똘비가 그러면 형, 불은 볼 수 있는데 제가 형을 따라간 거는 뭐예요?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똘비야, 그냥 이게 홀린 건 아니야, 똘비야. 제가 그랬죠. 똘비야, 홀린 건 아니고 지금 나도 착각 들어. 너는 그렇게 느끼면 나도 봤을 수 있어. 근데 네가 봤다고 내가 봤다고는 말 못하겠어,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똘비야, 일단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나가자. 그래서 마을 가서 지금 상주님 기다리니까 이제 상주님이 아까 돈도 주고 우리 팥죽도 먹으면 우리 그냥 알지? 팥죽 먹으면 뭐 잡기들 물리친다고 하니까 일단 야 팥죽 먹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똘비가 형 제가 그 귀신을 본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똘비야 내가 잘못 봤어 이랬죠. 네. 똘비야 내가 잘못 봤고 요 얘기는 우리 나중에 아침에 얘기하자 하면서 이제 그 상주분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결국은 팥죽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눈초리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다고 꼭 먹어야 돼. 안 먹고는 못 버릴 정도 네. 먹고 저희가 다시 복귀하는데 나중에 이 똘비가 본격적으로 장례식장에 시신이 들어올 때마다 귀신을 봐요. 얘가. 와, 역시. 이제 약간의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장례를 오래 하면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잖아요. 네. 변사라든가 조금 그런 시신도 많이 보는데 유독 이 시신이 들어올 땐 저도 약간 사나운 꿈을 꿔요. 오. 유독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올 때는 그때는 정말 좀 저도 섬뜩함을 느껴요. 그냥 왠지 모르게. 꿈자리도 안 좋고 한데 똘비가 처음으로 시신을 맞이한 게 그 시신들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서 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그 똘비라는 그 분께서 보신 게 귀신이 네. 맞는 거죠. 뚜아뚜지님이 홀려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럼 이게 혼불이라는 게 장의사들 얘기에서는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네. 혼불은 약간 도깨비불처럼 얘네가 좀 장난을 좋아한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 형상으로 좀 장난을 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겪은 건 아닌데 뭐 같이 겪었는데 저도 조금 미스터리인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얘가 보고 나중에 겪으면서 정말 얘가 이제 확실히 봤구나. 이게 점점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요. 얘하고 있으면서 그런 아니.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내가 못 보게는 됐는데 그 봤을 때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 마지막엔 못 보게 되셨구나. 왜냐면 뚜아뚜지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귀신을 보시는 네. 분들은 이 일을 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둘 줄 알았어. 예. 얘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아이고, 예.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장래일을 저거 하면서 좀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나중에는 조금 심할 때는 결국은 제가 어머니도 무속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 영안을 막아버렸어요. 같이 오. 무슨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아서 안 봐요. 나중에는 안 보게 돼요. 얘가. 야,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어떻게 보면 뚜아뚜지님과 같이 일했던 막내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네요, 이게. 네네. 얘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산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 얘가 너무 보기 심하니까 이제 얘는 나중에 제가 그걸 했어요. 얘는 당직도 안 세우고 밤에는 근무를 안 시켰어요. 오, 그 정도구나. 오로지 낮에만. 낮에는 이제 뭐 형님들도 있고 사무장님도 있고 하니까 항상 같이 다니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특히 밤에 심했고 또 항상 시신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가 계속 보는 게 아니었고 꼭 돌아가신 분들 올 때마다 얘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했죠. 장례식장에 고인분들이 돌아오시면 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야. 되게. 진짜 네네. 뚜아뚜시님이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업을 정말 오래 하신 거잖아요. 아버님부터. 그쵸.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한 거는 고등학교 때인데 네. 어릴 때부터 계속 겪었던 거니까는 아버지가 평생 저 태어나기 전부터 했었으니까 아버지는. 야, 저는 소름 끼치게 잘 들었어요. 이게 귀신이 확 나오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있네요. 이게 사실 한 직군에서 정말 오래 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도 이야기 잘 들려주시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까지 포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뚜아뚜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네. 일단 장의사분들이 겪었던 혼불 이야기인데 이거는 혼불도 혼불이지만 막내 직원분이죠. 그분께서 형님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뚜아뚜지님과 똑같은 형체가 자꾸 자기를 따라와라. 여기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혀 의심을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겪으신 거거든요. 그 정도라면 귀신들은 경계를 늦출 만한 그런 상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이 이야기는 머릿속으로 듣는데 상상이 너무나 잘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